히사모의 모든 영상은 라니맘닷컴의 후원으로 이어집니다. 라니맘닷컴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은 한국과 미국에서 주문이 가능하시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네일매드입니다. 일명 코 세척제라고 하는 건데요. CVS, 파머시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곳에서 판매를 하지만 라니맘닷컴에서 파는 이 대용량 네일매드 제품은요, 휴대용 스프레이 병을 비롯해서 무려 250개의 1년 정도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정말 가성비 좋은 유일하게 대용량 제품으로 나온 모델인데요. 여러분, 코 세척만 잘해도 감기 예방, 그 다음에 저 같은 비염 환자들 역대 어떤 한약 먹어도 낫지 않았던 것, 이거 하나로 잡았습니다. 여러분, 코 세척은 이제 양치와 함께 필수라고 하는 사실 많이 주문해 주세요. 뉴스 이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당선인으로서 제 의무는 예의와 공정, 과학, 그리고 희망을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통합이라는 무거운 과제와 함께 첫걸음 시작했습니다. 오늘 9시 뉴스, 한국은 물론 세계 질서의 변화를 가져올 이 새로운 미국의 움직임부터 전망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내년 1월 20일 출범하는데 최우선 국정과제로 4가지를 꼽았습니다. 이 코로나19 대응과 경제 회복, 또 인종평등과 기후변화입니다. 특히 바이든 당선인은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게 가장 급하다고 판단해 곧 전문가들이 모인 전담 대응팀을 발족할 예정인데요. 취임까지 남은 시간은 이제 11주 정도 본격적인 정권 인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 이호울 기자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트럼프 정부로부터 정권 인수를 위한 기관 검토팀을 이번 주 발족한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 팀은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기관에 접근해 예산과 인력 등 정보를 파악하고 차질 없는 정권 인수 업무를 맡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아 불확실성이 많지만 취임식까지 불과 11주밖에 남지 않은 점이 인수위 박차의 배경으로 풀이됩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미 인수위 홈페이지를 열고 코로나19 대응과 경제 회복, 인종평등과 기후변화를 4대 최우선 국정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가장 먼저 보건 전문가들의 자문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정책을 수립하겠다며 트럼프 정부와 차별짓기에 나섰습니다. I will spare no effort, none, or any commitment to turn around this pandemic. 또 코로나 사태로 고통받는 실직자와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무너진 중산층을 다시 일으켜 미국 경제를 회복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목조르기 금지 등 경찰 개혁을 비롯해 인종 간 소득과 교육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약속도 포함됐습니다. 기후변화와 관련해선 트럼프 정부가 2017년 일방적으로 탈퇴한 파리 기후변화 협약 재가입이 첫 과제로 꼽힙니다. In the battle to save our planet by getting climate under control. 바이든 당선인 측은 현재 150여 명으로 구성된 인수위를 취임식 전까지 300명 수준까지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울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바이든 당선인의 제1관심은 코로나19입니다. 대선 승리 이틀 만에 대응팀을 발표하는데 이 당선인의 핵심 측근이 한국의 진단 능력을 언급한 적이 있어서 주목됩니다. 워싱턴 김은교 특파원입니다. 대통령 선거에 관심이 집중된 사이 미국 코로나19 확진자는 하루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나흘째 10만 명 이상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이래 최고치입니다. 바이든 당선인 오늘 코로나19 태스크포스 팀 출범시킵니다. 당선되면 첫 전화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파우치 박사와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Joe Biden has said his first phone call when he gets elected president will be to Dr. Fauci.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최고 전문가 의견을 듣고 존중하겠다는 뜻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의 코로나19 대응을 조언하는 핵심에 론 클레이 전 비서실장이 있습니다. 대선 승리 연설 때 맨 앞자리에서 바이든을 지켜보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론 클레이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오랜 측근 중에 측근입니다. 유력한 대통령 비서실장 후보이기도 합니다. 오바마 정부 때인 2015년 에볼라 바이러스 대응을 성공적으로 해낸 책임자입니다.
한국의 코로나19 진단 능력을 미국과 비교하는 언급을 공개해 주목받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Only about 150 Americans out of every 1 million has been tested, while in Korea, almost 4,000 out of every million people have been tested. 한국과 비교될 때마다 불쾌한 반응 숨기지 않는 트럼프 정부와 다릅니다. And they're through their significant lockdown efforts, things that fit them within their cultural and legal context, but would likely not fly here in the United States.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바이든 당선인 대응책이 간절합니다. 국정 1순위로 공언까지 해놨습니다. 코로나19 방역 도움된다면 도움 마다할 이유 없어 보입니다. 방역 모범국인 동맹 한국과 자연스러운 협력의 공간이 기대되는 지점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은규입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19 대응 다음으로 우선순위를 두는 게 경제 회복입니다. 이 코로나19와 경제는 떼어놓고 갈 수 없는데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뉴욕 연결해 보겠습니다. 한부영 특파원, 이 코로나에 강력히 대응한다지만 경제 봉쇄 같은 조치를 고려하는 건 아니죠? 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경제 봉쇄는 하지 않을 거라는 게 바이든 당선인의 기본 입장입니다. 코로나19보다 경제 회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을 의식한 면도 물론 있었겠지만 선거 기간 내내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I'm not going to shut down the economy. I'm not going to shut down the country. I'm going to shut down the virus. 네, 봉쇄가 아니라 회복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건데 미국 경제는 내수가 지탱하는 구조잖아요. 네, 3분기 성장률이 크게 반등했다는 그 가장 큰 이유도 3조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 때문이었습니다. 돈을 나눠줘서 소비를 늘린 겁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가운데 사실 이 흐름이 꺾이지 않기 위해선 돈을 푸는 것 말고는 별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발등에 떨어진 가장 급한 불도 추가 부양책 타결인데요. 의회에서 현재 협상 중인데 이게 언제 타결될지에 대해 미국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주정부 지원, 실업보험 확대 등에도 연방정부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입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경제 지표는 나아질 수 있겠지만 나라 재정은 어떻게 합니까? 네, 내년 9월에 미국의 정부 부채가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를 넘어설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라 빚이 버는 돈보다 많아진다는 얘기인데요. 바로 이 부분 우려를 덜기 위해서 바이든 당선인은 세금을 더 걷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폭 낮춰놓은 법인세율을 다시 올리고요. 최고소득세율도 더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자와 기업들한테 세금을 더 걷어서 나라 재원을 늘리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해외로 나가 있는 미국 기업들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이른바 리쇼어링 정책도 바이든 당선인의 중점 정책이어서 법인세율 올리는 게 그리 녹록치는 않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바이든 당선자는 정권 인수 작업을 서두르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도 우편 투표가 사기라면서 승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물론 친정인 공화당 안에서도 이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서지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틀 연속 골프장을 찾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결과에 대해 우편 투표가 사기라는 자신의 입장에 동조하는 언론과 측근들의 동영상을 리트윗했습니다. 폭스뉴스에 출연해 우편 투표의 논간에 대해 말할 것이라는 트윗도 올렸습니다. 공화당 내에선 소송 전에 동조하는 의견과 투표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는 엇갈리는 입장이 나옵니다. If Republicans don't challenge and change the U.S. election system, there'll never be another Republican president elected again. President Trump should not concede. A number of people also did congratulate the president-elect, and hopefully the president's team will do the right thing in the end. 백악관 내부 사정도 복잡합니다. 개인 변호사인 줄리아니를 비롯해 대통령의 두 아들은 강경 입장인 반면 멜라니아 여사와 사위인 쿠슈너 백악관 선임보좌관은 출구 전략을 찾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펜스 부통령도 4일 이후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차기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둔 거리두기 행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지만 바이든 당선인에 대한 각국 정상의 축하가 이어지는 등 입지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정입니다. Then we must accept this result and then look to the future. I hope that he will be a successful president for all Americans. 네, 지난 2016년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패배를 인정하면서 통합을 강조한 연설로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민주주의의 상징 미국 대선은 늘 이런 승복 연설로 마무리가 됐죠. 모든 당파적 이해를 내려놓자 1860년 링컨에게 진 민주당 스티븐 더글라스 후보의 연설이 그 전통의 시작이었다고 전해지고 누가 당선되든 우린 다시 하나의 미국인이다. 또 우리 아이들에게 더 강하고 나은 나라를 물려줄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패배한 후보들은 하나같이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이런 승복연설 보기 힘들게 됐습니다. 선거는 끝났지만 갈라진 미국을 통합하고 민주주의의 위기를 회복하는 건 다시 시작 단계입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든 당선인에 대해서 직접 언급하면서 다방면으로 소통하겠다. 특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비핵화의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수경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든 당선인과 다방면으로 소통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는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반도 평화 정착과 비핵화에서 더 큰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겠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남북관계에 대한 기대와 의지도 표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미 간 튼튼한 공조와 함께 남북관계에서 남과 북이 당사자로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남과 북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는 의지 표현으로 해석됩니다. 남북관계에서도 새로운 기회와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제 협력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탄소 중립과 그린 뉴딜 정책은 바이든 당선인이 강조하는 정책과 일치한다면서 함께 해나가기를 희망했습니다. 유사한 가치 지향과 정책적 공통점이 코로나 이후 시대를 함께 열어가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합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정부와 이뤄낸 성과가 바이든 정부에서 이어지고 더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일관된 정책 추진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희사모 가족 여러분. 11월 9일 월요일 희사모의 뉴스를 시작합니다. 좋은 소식부터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화이자가 코로나 백신 예방 효과 90%가 넘는 발표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본인의 트위터에 리트윗하면서 온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데요. 자, 이 한 가지의 소식 때문에 오늘 뉴욕 증시 폭등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주식시장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그동안에 코로나가 우리를 얼마나 짓누르고 있었는가를 이 한 가지의 뉴스, 100%도 아니고요. 치료도 아닌 예방효과 90%가 넘는다라고 하는 이 기사 하나로 전 세계가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지요. 일단 전문가의 기대치를 뛰어넘는 효능에 대해서 세계는 주목하고 있고요. 11월 중에 이번 달 안으로 FDA의 긴급 승인 신청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화이자 CEO는 지난 100년간 가장 위대한 의학 발전이다 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본인 이야기고요. 일단 화이자 이 백신이 코로나 백신이 얼마나 성능이 얼마나 효능이 유지되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코로나가 무서운 것은 변종입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변종 바이러스로 진화하는 모습인데요. 과연 그런 변종하는 코로나의 모습까지도 그런 특징까지도 이번 화이자가 개발한 백신이 잡아낼 수 있는지가 사실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부분이거든요. 잡아낸다 할지라도 독감과 사실 다시 맞물리는 트윈데믹의 현상 속에서 얼만큼 효과적일지는 냉정히 봐야 됩니다. 시장이 후끈 달아오르고 전세계 증시가 후끈 달아오는 거하고는 별개로 우리는 냉정한 이성의 눈으로
이 화이자의 백신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지켜보아야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원래 이거 첫 번째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속보이는 것 같아서 두 번째 소식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자, 히사모의 경제 주식 채널 분가해서 나간 미국 주식시장에서 놀자 미즈놀이 한 달 만에 구독자 무려 1,400명을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토요일날 라이브를 했거든요. 아직 미국 주식시장에서 놀자 미즈놀 정기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 지금 보시자마자 바로 정기구독 하시고요. 주식에는 상관이 관심이 없으셔도 여러분 부동산, 미국 경제, 세상에 돌아가는 이 경제 상황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인정해 주셔서 한 달 만에 이렇게 급등하는, 정말 급등하는 뉴욕 주식의 그 어떤 종목보다도 가장 급등하는 종목이 미즈놀입니다. 많이 구독해 주셔서 여러분의 경제적인 플랜을 자산 관리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직까지 인정하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심지어는 멜라니아 영부인조차도 나서서 이제는 받아들여라 라고 권면하고 있다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미국의 뉴스들을 보면 백악관에서 나오는 순간 여러 가지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답니다. 뭐 민사부터 시작해서 IRS부터 시작해서 뭐 소송이 한두 건이 아니죠. 지금까지의 대통령 프리미엄으로 버텨왔지만 아마 대통령 이후에는 내년 1월 21일 이후에는 개인 민간인 트럼프로서는 굉장히 힘든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이라도 본인이 지금 한쪽 언론에서는 대선을 승복하는 카드를 본인의 개인 사면과 맞바꾸려고 하는 전략이 아니냐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글쎄요, 그건 조금 너무 앞서 나간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같은 편이라고 할 수 있는 공화당의 롬니 의원을 비롯하여 몇몇 인사들이 바이든 측에 연락을 해서 당선 축하한다, 좋은 대통령이 되기를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액션을 취하면서 여전히 트럼프 측을 고립시키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각국의 정상들, 대한민국의 정상을 비롯해 각국의 정상들이 일단 바이든 측을 향해서 축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만 하지만 공식적으로 지금 당선이 발표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 SNS라든지 각 정상들 비공식 라인을 통해서 조심스럽게 축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모습도 사실 미국 대선 이후에 처음 보는 낯선 광경입니다. 이와 함께 흥미로운 뉴스네요. 대통령 자리를 잃게 되면 거의 잃게 될 확률이 99.9%죠. 멜라니아하고도 이혼할 확률이 높다고 하네요. 이미 멜라니아 영부인 여사는 백악관을 떠나 이혼할 시간을 계산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많이 좀 참았던 것 같습니다. 뭐 각방 쓴 지 오래됐고요. 그쵸? 별로 뭐 누가 더 좋은 선택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런 와중에 지금 코로나 확산세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오늘 화이자의 백신 개발 소식 때문에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던 부분인데요. 지금 기사 보이십니까? 오렌지 카운티 지역도 이런 분위기로 가다가는 다시금 한 단계 수위가 상승하게 되고요. 지금 LA 카운티는 여전히 다이닝 식사 못하고 계시죠. 식당들은 정말 힘든 시기가 왔습니다. 밖에서 이제 추워서 먹지도 못합니다. 안에서는 식사도 못합니다. 장사 접으라는 얘기죠. 근데 오렌지 카운티도 이런 분위기로 가다가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연초부터 히사모는 계속해서 코로나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며 여러분에게 사실적 팩트 중심의 뉴스를 알리고자 노력을 했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독감과 함께 시작되고 있는 이 겨울 코로나는 여러분 스페인 독감이 2차 웨이브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1년 동안 코로나에 시달리면서 느슨해지고 지쳐있는 우리의 그 허점을 코로나는 파고들 겁니다. 더불어 백신이 개발됐다 할지라도 코로나의 변종 그 다음에 계속해서 돌연변이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이 모습이 굉장히 무섭고요. 계절적 요인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차라리 봄, 여름이 다가왔으면 좋은데 겨울로 진입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고요.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우리들의 그 경제적인 것도 더 꽁꽁 묶고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다른 뉴스들은 그냥 다 제끼도록 할 텐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12월 말부로는 이제는 모기지를 내지 못해도, 렌트비를 내지 못해도 집에서 쫓겨나지 않는 법적인 것이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과연 바이든 대통령이 내년 1월에 다시 또 이것을 연장할지는 미지수고요. 연장하는 게 쉽지는 사실 않습니다. 실업률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겨울에 다시금 인컴을 잡을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요. 코로나의 확산세는 그것 또한 쉽지 않는 모양새지요. 많이 막을 테니까요. 더불어서 부동산 뉴스, 저희가 많이 그동안 좀 소홀했는데 이제 부동산 뉴스를 좀 저희가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열심히 해서 또 부동산 채널도 하나 독립해야죠. 이미 라스베가스와 바스토우 이쪽 지역부터는 부동산 하락세가 급격하게 애플밸리, 지금 LA를 향해서 몰려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된 일 하시는 분들 이미 알고 계시지요. 얼바인이나 LA 같은 경우는 제일 나중에 떨어지겠지만 부동산의 하락,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캐시아웃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뽑아서 캐시로 장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론 컴퍼니들이 W2가 아니고는 집 살 때 이제는 론을 해주지 않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1099 갖고는 택도 없습니다. 좀 적게 팔더라도 다운페이가를 많이 하는 바이어들에게 집이 팔리고 있는 이런 뉴스들은 지금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가 방역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리고 분명 이 위기를 느낀 바이든 대통령 후보도, 아직 당선은 아니었으니까, 대통령 임식은 아니었으니까, 바이든 후보도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 중에 하나가 코로나 TF 포스팀을 구성한 거잖아요. 위기의식을 느낀 거죠. 하지만 만만치 않다는데 우리는 총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트럼프보다는 잘하겠지만 지금 상황이 더 안 좋아진 상황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 기억하셔야 되고요. 여러분의 일단 생명, 건강, 그리고 몇몇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어제도 코스코 갔더니요, 휴지가 없더라고요. 벌써 휴지가 동나기 시작하는 모습들, 사재기 열풍이 다시 시작되는 모습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스스로 지켜나가야 되고요. 더 허리띠를 다시 한번 졸라매야 되고요. 멘탈을 다시 한번 부여잡아야 됩니다. 한 가지 여러분 제가 희망적인 소식을 드리자면, 코로나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보다는 강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방심의 틈바구니를 치고 들어와서 우리가 이렇게 속절없이 지금 무너진 거지, 인간이 정신줄 똑바로 차리고 제대로 대응한다 한다면 우리는 코로나를 분명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든 하루하루의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 지금 실업수당도 거의 다 끊어져 가고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경기부양채 나와봤자 축소되어 나올 확률이 높고요. 그 시기도 사실은 권항이 마지막 협상카드로 갖고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나올지 내년으로 넘어갈지도 미지수입니다. 나온다 한들 한 1000불 선에서 나올 것 같은데, 쌀 사고 물 사고 몇 가지 사면 사실 그거는 임시적인 방편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누누이 말씀드렸던 진짜 큰 폭풍 같은 어려움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꼭 최선을 다해서 이 위기를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뉴스들은 오늘 여기서 그냥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고급 뉴스 이어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위 홈페이지를 열었던 바이든 당선인이 정권 인수를 맡게 될 팀을 발족시켰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코로나19 대응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는 등 트럼프 정부와 차별화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든 당선인과 다방면으로 소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비핵화에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착 상태였던 방위비 협상도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이틀째 세 자릿수를 넘긴 가운데 전남 순천에선 한 시중은행발 감염으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방역당국은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에 대해 선제적 전수검사를 확대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원전 월성 1호기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민주당이 정권 흔들기라며 연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에 재갈을 벌리려 한다며 민주당을 비난했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를 이끌 초대 처장 후보 10여 명이 추천됐습니다. 민주당은 신속한 심사를, 국민의힘은 충분한 검증을 주장했습니다.